지금 미국 군사당국이 초비상 상태입니다. 네덜란드 석학의 말도 안 되는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의 에바 베르메이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저와 한국의 인연은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네덜란드 군인으로 참전하셨던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생전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죠. 저녁 식사 후 벽난로 앞에 앉아 저에게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란다. 그 작은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국가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내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어. 하지만 한국인들의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지.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굴의 의지가 빛나고 있었단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것은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구했던 어린 한국 소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까만 머리에 해맑게 웃고 있는 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1951년 5월 화천이라고 할아버지의 정갈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동아시아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었죠. 작년 3월, 저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왔던 그 나라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에서부터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발전된 도시 풍경,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저를 위해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특히 제 버디인 지민이는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죠. 에바,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졌어. 이제 식당에서 혼자 주문할 수 있겠네. 지민이의 격려에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깊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에 관한 수업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학생 교류회에서 한 중국인 학생을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리밍이었고 북경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학생과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나는 중국 수도인 북경에서 왔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지. 리밍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자랑스러운 말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리밍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 근처 식당에서 지민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연히 리밍이 중국인 무리와 함께 들어왔고 옆 테이블에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리밍은 지민이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에 비하면 정말 단순하지 않아. 한국의 김치도 사실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된 거라고.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할 거면 베껴가지를 말던데. 진짜 어이가 없어. 너네 중국 김치 먹어봤지? 한국 김치는 너무 맛없어. 리밍의 발언에 지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불편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렸지만 리밍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편향된 견해를 드러냈어요. 한국은 결국 중국 문화의 아류일 뿐이야. 한글도 중국 문자에서 영향을 받은 거고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의복도 모두 중국에서 유래된 거니까. 저는 깜짝 놀라 반박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 체계야. 언어학적으로도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 시스템이지. 그러자 리밍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서양 사람이 뭘 안다고. 너는 그저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객관적인 시각을 잃은 거야. 지민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나가자, 에바. 식당을 나오면서 지민이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원래 중국인들 중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저는 할아버지가 구했던 소녀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정보들을 토대로 화천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 연락을 취했고 다행히도 그곳의 학예사님이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화천으로 향하는 기차에 오르던 날 플랫폼에서 우연히 리밍을 마주쳤어요. 그는 몇몇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도 DMZ 투어에 참가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죠. 화천에 가는구나. 거기엔 볼 게 뭐가 있다고? 리밍이 약간 조롱하는 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미라라는 소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리밍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군. 네덜란드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어. 어차피 미국의 앞잡이들이었겠지. 한국 전쟁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이었고 중국은 순수하게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거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과 다른 참전국 젊은이들의 용기를 그렇게 폄하하다니요.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마음이 없어졌지만 우연히도 같은 차량에 타게 되었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여행을 해야 했어요. 화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기념관의 정문 앞에서 학예사님을 만났고 그분이 미라 할머니의 가족을 찾는데 도움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에바양, 정말 놀라운 우연이 있었어요. 우리가 미라 씨에 대한 정보를 찾던 중 그분의 딸이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구했던 소녀의 가족을 만난다니 너무나 꿈만 같았어요. 학예사님의 안내로 작은 카페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50대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당신이 찾는 미라라는 분의 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항상 네덜란드 군인 아저씨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죠. 지연 씨는 작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린 미라 씨의 사진이었죠. 어머니는 이 사진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죠. 내가 살아서 그 은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고요. 어머니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그분의 손녀를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미라 할머니 두 분 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인연이 저와 지연 씨를 통해 다시 이어진 것이니까요. 지연 씨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라 할머니의 유품들을 보았고 할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할아버지의 군용 손수건도 보게 되었어요. 손수건 한쪽에는 HB라는 할아버지의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손수건을 평생 보물처럼 간직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시면서 말씀하셨죠. 혹시 그 군인 아저씨의 가족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돌려주렴. 내가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구나라고요. 지연 씨는 그 손수건을 저에게 건네주셨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 씨의 가족들은 저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들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저는 할아버지의 한국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연 씨의 남편인 박 선생님은 작은 기념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놀이개였어요. 이것은 장수와 행복을 상징하는 놀이개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으니 우리도 당신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화천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같은 별들을 바라보셨을까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인연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지연 씨는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이 들려 있었어요. 어젯밤에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에요. 여기에 당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지연 씨는 일기장을 열고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정성스럽게 적힌 글들이 있었고, 지연 씨가 그것을 번역해 주셨어요. 1951년 5월 15일, 오늘 나를 구해준 네덜란드 아저씨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한스 베르메이르라고 한다. 아저씨는 나에게 초콜릿을 주셨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다. 아저씨는 항상 미소를 지으신다. 전쟁이 끝나면 네덜란드에 대해 더 알고 싶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일기장에서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라 할머니는 계속해서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1951년 6월 10일 한스 아저씨가 오늘 떠난다고 했다. 너무 슬프다. 아저씨는 내게 자신의 손수건을 주셨다. HB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다. 아저씨는 말씀하셨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지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약속을 믿고 계셨어요. 네덜란드에 대해 많이 공부하셨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모으셨죠. 2000년대에 인터넷이 보급되었을 때는 저에게 한스라는 이름을 검색해달라고 자주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죠.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네덜란드로 돌아가 저희 할머니와 결혼하셨고 건축가로 일하셨으며 항상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셨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미라 할머니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도요. 그날 저는 화천의 참전용사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네덜란드를 포함한 16개국 참전국들의 공헌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 코너에서는 네덜란드 군인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그 중에 할아버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스 일병입니다. 화천 전투에서 여러 민간인들을 구했고 특히 어린 소녀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저는 그 설명을 읽으며 할아버지의 용기와 인류애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연과 연결고리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다시 리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DMZ 투어는 어땠어?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저 그랬어. 남북 분단이라 사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는 원래 하나였어야 해.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중국의 지배를 받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을 텐데. 어차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말이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밍의 일방적인 역사관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기차 안에서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견해를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대화 주제를 돌리기 위해서 미라 할머니와 그녀의 가족을 만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미라 할머니가 평생 동안 할아버지의 손수건을 간직했던 이야기에 대해서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 서구 열강들이 한국 전쟁에 개입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였을 뿐이야.
너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의무 때문에 온 거겠지. 무슨 고귀한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다른 많은 젊은이들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자원했어.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알지 못했지만 침략 앞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먼 이국 땅으로 왔던 거야. 그것이 인류애야. 리밍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류애. 서구의 위선적인 가치 아니야. 사실 한국인들이 그렇게 고마워할 만한 일도 아니야.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 모습도 갖추지 못했을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건설적이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도 그때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고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대학교에서는 동아시아 역사와 현대적 시각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과 네덜란드의 참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 우연히도 리밍은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 평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로 했죠. 발표 전날 저는 지민이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에바, 이 자료들 정말 대단해. 특히 할아버지의 편지와 일기장은 정말 귀중한 1차 자료야. 네덜란드 군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전쟁이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 중 일부를 슬라이드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끈기와 희망에 대해 기록한 부분들을요. 그리고 미라 할머니의 이야기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강당은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교수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리밍의 발표가 먼저 시작됐어요. 중국은 순수하게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했으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중국의 개입 덕분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죠.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오늘날 발전도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중국의 평화 수호자 역할을 강조했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참전을 침략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의 발표 중에 청중들 사이에서 불편한 웅성거림이 일었고 특히 한국인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류의 세계적 성공도 결국은 중국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한류는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국인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마치 중국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 같군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중국의 참전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유엔의 정당한 제재 활동을 방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발전은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를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닐까요? 리밍은 오히려 당당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서구 중심적 시각입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죠. 실제로 한국이 오늘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류도 중국인들이 좋아해 주니까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의 말에 청중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한국인 학생이 질문을 이어갔어요. 중국은 북한의 남침을 지원했고 그로 인해 한국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죠. 그런데 어떻게 중국이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리밍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중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통제 아래 들어갔을 겁니다. 중국은 아시아의 균형을 지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국이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발표자였던 저는 단상에 올라 예정된 발표 내용을 잠시 미루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에바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네덜란드 군인이셨습니다.
저는 리밍 학생의 발표에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고, 유엔은 이를 불법적인 침략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유엔군의 참전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16개국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먼 이국 땅에 자국의 젊은이들을 보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 한스 베르메이르의 일기장입니다. 그는 여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천 근처에서 폐허가 된 마을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한국인들의 눈에서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나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이것이 외부 침략자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인류애를 가진 한 사람의 진심일까요? 둘째,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적 성취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근면성과 창의력 덕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불과 몇 개월이지만 저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끈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코 외부의 도움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리밍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셋째, 한류의 성공은 한국 콘텐츠의 질적 우수성과 보편적 감성 때문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즐겼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중국 시장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국 콘텐츠의 힘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화천에서 제 할아버지가 구했던 한국 소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네덜란드 군인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자 문화입니다. 자신을 도와준 이에게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정신. 저는 주머니에서 미라 할머니가 주셨던 할아버지의 손수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가 미라 할머니에게 주었던 손수건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것을 보물처럼 간직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딸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그 딸이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런 나라를 단순히 다른 나라의 영향 아래 있었던 나라로 폄하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이자 모독입니다. 세미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한국인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리밍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나 세미나실을 떠났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발표를 마치고 난 후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학생들은 제가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 준 것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 세미나 이후 리밍은 학교에서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만하고 편향된 시각은 이미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세미나에서의 발언은 결정적이었죠. 특히 한국인 학생들은 그를 멀리했고 심지어 일부 중국인 학생들조차 그의 극단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리밍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의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그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견해가 달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고립되는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리밍은 놀란 듯이 저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나한테 왜 왔어? 다들 나를 피하는데. 리밍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대답했어요. 네가 왜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해.
리밍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북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어릴 때부터 중국의 위대함과 역사적 영향력에 대해 배웠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는 공산당의 고위 간부였고 가정에서도 항상 애국심과 중국 중심적 세계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내가 배운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 뿐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는 한국에 있고 다양한 시각과 역사적 사실을 접할 수 있잖아. 그럴 거면 왜 하필 한국에 온 거야? 네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 리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 대화 이후에도 리밍의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미나에서의 사건이 널리 알려졌고 그는 여전히 학교에서 그 미친 중국인 학생으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회에서 저를 7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한 것이었어요. 세미나에서의 발표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져 많은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기념행사 당일, 저는 지민이와 함께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노년의 참전용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네덜란드 대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한 노년의 신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제가 세미나 이후 알게 된 이종구 회장님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16개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네덜란드의 젊은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고 지금 그녀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에바 베르메이르 씨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놀라움과 긴장 속에서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미라 할머니와의 인연,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인류애의 중요성을 배우셨고 그 가르침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지금 저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특별한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고 많은 노년의 참전 용사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나는 당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화천에서 싸웠어요. 한스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동료들을 먼저 생각했고 한국인들을 진심으로 도우려 했죠. 당신이 그의 손녀라니 정말 기쁘네요. 그 노년의 참전 용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배지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네덜란드 군대의 상징이 새겨진 오래된 배지였어요. 이것은 내가 한스에게 받은 거요. 이제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전우들과 그 가족들을 만났고 할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과 네덜란드의 인연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학을 더 깊이 공부하기로 한 것이죠. 제 지도 교수님은 제가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한국 전쟁과 네덜란드의 참전이라는 주제를 석사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권유하셨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대학원 입학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는 많은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에는 리밍도 있었습니다. 리밍, 너도 대학원에 진학한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중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여기서 좀 더 공부하기로 했어. 그의 말투는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리밍은 세미나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편향된 시각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 수업에서 한국인 교수님이 그에게 던진 질문이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요. 리밍 학생, 당신은 정말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당신이 배운 것을 반독하고 있을 뿐인가요? 그 질문이 리밍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평판은 많이 손상된 상태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그를 멀리했습니다. 대학원에서도 리밍은 대부분 혼자 지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을 때 우연히 리밍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에 관한 책들을 찾고 있었어요. 연구 주제가 바뀐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전쟁을 연구하려고 해. 특히 참전국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록에 관심이 생겼어. 우리는 잠시 학술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연구 방향이 정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고립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피해. 그가 말했습니다. 나를 여전히 그 미친 중국인으로 보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네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알아볼 거야. 하지만 리밍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학과 행사에 참석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그를 무시하거나 자리를 피했고 그룹 과제에서도 아무도 그와 팀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수님들조차 그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해 가을, 저는 화천 참전용사 기념관과 협력하여 잊혀진 인연, 한국전쟁과 네덜란드라는 특별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제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미라 할머니의 유품, 그리고 다른 네덜란드 참전 용사들의 기록을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의 특별한 인연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전시회 준비 중 저는 미라 할머니의 손녀인 지연 씨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장과 유품들을 추가로 제공해 주었고 그 중에는 할머니가 평생 동안 모았던 네덜란드에 관한 자료들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네덜란드어를 독학으로 공부하셨어요. 한스 아저씨의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으셨던 거죠.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미라 할머니는 1970년대부터 네덜란드에 관한 책과 신문 기사를 모으기 시작했고 심지어 네덜란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고 해요. 그녀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전통 과자인 스트룹 와플을 만들어 보았다.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한스 아저씨의 나라의 맛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었다. 언젠가 네덜란드에 가볼 수 있을까? 그곳에서 한스 아저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미라 할머니는 끝내 네덜란드를 방문하지 못했고 할아버지와 다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네덜란드와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살아있었던 거죠. 전시회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그들은 미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과 네덜란드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전시회 중간에 저는 뜻밖의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바로 리밍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전시품들을 살펴보고 있었고 특히 미라 할머니의 일기장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리밍이 말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관람하던 몇몇 한국인 학생들은 리밍을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곧 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대학원에서는 동아시아 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발표자로 나섰고, 저도 역사적 화해와 문화적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심포지엄 당일, 놀랍게도 리밍도 발표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의 주제는 반성과 성찰, 중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중 관계였어요. 리밍의 차례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표를 시작하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향되고 오만한 시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중국의 공식적인 역사관과 국가주의적 교육 속에서 성장했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특히 최근의 연구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의 실제 상황과 그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연구했고, 특히 개인들의 경험과 기록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에바 베르메이르 씨의 할아버지와 미라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국가 간의 관계나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감정, 그리고 인간적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요. 저는 역시 한국에 살아보면 누구나 언젠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바로 리밍처럼요. 저도 앞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중요한 가치들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바의 사연을 잘 들으셨나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